자, 제일 앞에다가 복습합시다. 복습. 뭐 복습해야 될까? 문장 파트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복습할래? 복습. 뭐부터 그려볼래? 문장. 문장의 짜임 바로 들어갈 거야? 문장의 짜임을 알기 전에 꼭 필요한 거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 쭉 써보자.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뭐 빈 공간이 있으면 다 그려. 문장 성분. 아, 여기 내가 뒤에다가 복습하는 거 넣어놨니?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문장 성분의 책에 가운데다 문장 성분 쓰세요.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 쭉 나열. 세로로 나열해. 세로로. 자, 세로로 나열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면 안 돼. 욕할 거야. 적어도 뭐는 이렇게 좀 묶어줘야 될 애들이 있잖아. 그치? 다 하신 분들은 왼쪽에는 이제 품사. 품사는 기능이랑 의미 정도까지는 써주세요. 기능과 의미 기준으로 나눴을 때. 자, 뭐 명사부터 했으면 명사 친구들 쭉 적어주고, 그리고 명사는 채원 집에 사니까 채원 써주고, 채원 옆집도 써주고. 복습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또 엄매하셨던 분들은 나와서 복습을 많이 시켜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확고해진 느낌이에요. 응? 무슨 문제예요? 어떤 거? 종속절로 된 문장과 응. 그거 무슨 그거를 교과서로 거기 부사절로 볼 수 있다고 나와가지고 복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또 분명하게 나올 거야. 분명하게 처리가 될 거야. 거기 그러니까 조금 광범위하게 문제가 나와서 엄매해서. 자, 여기서 관계도 우리 따져줄 수 있니? 어떤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가서 쓰이는지 그것도 기억해주면 좋은데. 자, 체원들 어디 가서 쓰일 수 있어? 진짜로? 진짜로? 네. 진짜. 왜? 그래, 조사. 이야. 자, 조사에서 격조사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문장 성분을 다 결정시켜 줄 수가 있겠죠? 격조사라는 게 뭐야? 문장 성분의 자격을 결정시켜 주는 조사잖아. 저런 확고한 답 좋아. 돼? 아닌가? 이러면 안 돼. 그래, 격조사와의 만남으로 주격조사 쓰이면 어디로 가? 주어. 목적격조사 쓰이면 목적어. 복격조사 쓰이면 보어. 서술격조사 쓰이면 서술어.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너무 많지? 폭격조사 쓰이면 독립어.
그래서 이렇게 체언들은요, 어느 문장 성분에서 다 쓰일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사는요, 체언 따라서 같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사를 체언 뒤에 쓴 이유도 그런 느낌들. 그치? 관형사는 어디로 갈까? 관형의 뜻 뭐예요? 관형의 뜻 체언 수식. 그럼 체언 수식하는 친구는 체언 수식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지? 부사는 무슨 사예요? 하는 일 많은 애지? 하는 일 많은 애는 하는 일 많은 자리로 가서 쓰이면 되겠죠? 감탄사는요? 독립어로 가서 쓰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이제 남은 문제. 형용사, 동사 혹은 뭐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요 용언 같은 친구들이 뭐가 일어나는 거니? 용자의 용은, 요 용언할 때 용은 뭐가 일어나는? 활용하는, 그치? 활용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된다는 거는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뀌지 않는 부분 뭐라고 해? 바뀌지 않는 부분? 어간. 바뀌는 부분 뭐라고 해요? 어미. 어미 활용을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럼 기본적으로는 어디 가야 돼?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치, 서술어 자리로 가서 쓰일 거예요. 그런데 어미 활용을 시키면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대답하는 건 어떤 어미를 사용하면은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일 것 같아. 어떤 어미를 관형 사용 전성 어미를 쓰면 어디로 가요? 그치, 관형어 자리로 갈 수 있겠죠. 관형 사용 전성 어미는 누가 있어요? 은는 을던. 야, 대답이 나오는 곳과 안 나오는 곳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데. 자, 그러면 일단 또 무슨 어미를 사용하면? 부사형 전성 어미를 사용하면은 부사어로 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부사형 전성 어미는 누구 있어요? 개도록. 혹시 모르니까 이 개도록 살짝 이는 살짝 조그맣게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 하나 더 다른 데는 못 가? 무슨 전성어미 하나 남았니? 전성어미 세 시리즈 중에서 명사형 전성어미지? 그럼 명사형 전성어미는 어디로 가? 명사어가 있나? 주어로도 가서 쓰일 수가 있어요. 목적어는 안 돼? 돼. 서술어는 원래 되는 거니까. 그럼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기야. 근데 얘네만 가지고는 사실 무슨 문장 성분이 되는지를 알아 몰라? 몰라. 왜 그럴까? 뒤에 누가 필요해요? 명사의 특징, 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사가 결합되는 거에 따라서 주어로도 갈 수 있고 목적어로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어디로도 갈 수 있다? 부사어로도 갈 수 있다. 누가? 명사절 전성어미가. 알겠지? 명사형 전성어미가. 관형어 입장에서만 우리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보내는 거 말고 받는 사람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관형어 이 자리 입장에서는요, 누가 와서 쓰인다고요? 1번 관형사, 2번 체언의 관형격 조사, 3번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와서 쓰일 수 있네. 그럼 부사어 자리는요, 비슷하겠다. 부사. 또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 3번 용언의 부사형. 하나 더 있겠네요. 용언의 명사형 플러스 뒤에 부사격 조사. 나는 요 관계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더 좋은 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문을 만들어 보는 게 제일 공부의 끝판왕이에요. 문법에서는요.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사실 분석 못할 문장들, 분석 못할 형태수들이 어디 있겠니? 그치? 자, 그렇게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번 해본 거고 자, 이렇게 관형어라던가 부서어 자리에 누가 와서 쓰인다, 이렇게 누가 와서 쓰이느냐라는 이런 문제들은요, 이 부분은요, 자, 요 문장 성분의 주요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 이제 문장 성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주어 부분에서는 뭐가 문제화 될 수 있을까? 문제화 되는 포인트만 빨리 생각해 보자. 이거 복습이니까. 뭐 주격조사 이가가 쓰이면 당연히 주어 자리겠지. 보조사. 오케이. 보조사가 쓰일 수도 있어요. 또
보조사가 주격조사를 대신하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지? 하나 더. 주격조사 누가 또 있었다고 했어? 에서. 그치. 요 에서라는 단어가 어떤 기관이라던가 뭐 학교에서 축구 대회를 개최한다. 주어의 자리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를 뭘로 바꿔주면 돼? 이 가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학교가 대회를 개최한다. 말 되죠? 네. 자,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누가 있어야 돼요? 를. 그럼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하니? 동사 중에서, 동사의 유형 중에서 타동사예요. 자, 타동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번에 피동사동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동사도 목적어가 취해야 된다라는 것 잠깐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보어예요. 보어. 보어는 뒤에 누가 와야 돼요? 이가 뒤에 뒤에 되다 아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쌀이 밥이 되다. 비오니? 겁나 맑은데 저기. 아, 이런 거 우리가 또 이제 여우비라고 하지. 살짝 지나간다. 자, 쌀이 밥이 되다라고 하면은 되다 앞자리, 요 자리는 무슨 자리? 보어 자리예요. 그럼 요건 가능하니? 쌀이 밥으로 되다. 네. 왜? 아, 그치. 여기는 부사어예요. 자, 요렇게 따지면 되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는 누가 필요한 거였어? 주어와 또 하나의 문장 성분. 그치? 또 주어와 또 하나의 문장 성분. 요렇게 연결되면 이제 서술어에서 우리 어떤 개념이 나와요?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럼 서술어 자릿수는 몇 자리가 있니?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그럼 한 자리는 누가 필요해? 주어, 서술어. 세 자리는 누가 필요해? 세 자리.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두 자리는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혹은 주어, 보어, 서술어. 혹은 주어, 그치.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 그럼 이때 필수적 부사어는 아까 세 자리 서술어의 부사어도 필수적 부사어여야 되겠죠? 그럼 요 필수적 부사어는 요 부사어에서 우리는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필수적 부사어. 자, 필수적 부사어 같은 경우는 무슨 개념과 대비가 되냐면 수의적이다. 수의적 부사어. 뭐 수의적 부사어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있고 없어도 된다. 이런 게 수의적이라니까. 그럼 필수적 부사어는 누구 때문에 결정이 돼요? 뒤에 나오는 서술어 때문에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건요. 자, 우리가 부사어를 처리할 때 이런 느낌이 들면 다 부사어 느낌 처리하라고 했어요. 대상과 공간의 느낌이 들고, 그리고 도구 수단의 느낌, 도구 수단, 방법. 그런 느낌이 들면 다 부사어고, 그 자리가 조사가 쓰였으면 걔는 부사격 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요. 대상일 때는 비교 대상일 때, 수여 대상일 때, 함께하는 공동의 대상일 때. 또 공간의 느낌은 시간적 공간, 그리고 장소의 느낌이 들 때, 혹은 지향점의 느낌이 들 때. 그리고 도구수단 방법은 뭔가 여기에 해당할 때. 그래서 부사격 조사도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부사격 조사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와 닮았다, 과 닮았다. 수요는요, 누구에게 주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다가 얘들아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유정성이 있어야 돼요. 유정성. 사람을 대상으로. 함께는요, 누구와 와, 과. 시간이라는 공간, 시간이라는 배경 속에서는요, 그치? 7월에 방학한다. 장소는요, 어디에서. 지향은요, 어디으로.
도구수단도 의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에게, 와과 에에서 의로 요 5개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관영어에서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나올 얘기들은 없는데, 관영어 뒤에 우리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자,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관영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럼 이 관영어를 우리는 필수적 관영어, 필수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번에 그냥 잠깐 넘어갔는데, 필수 성분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것은 뒤에 아까 우리 필수적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해 준다고 했니? 어떤 문장 성분이 결정해 준다고 했니? 서술어. 그렇지, 서술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영어는 의존명사 때문에 결정하는 거라서 얘를 필수 성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겠죠? 관영어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문장 성분이야, 이렇게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독립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누굴까? 감탄사, 그리고 혹격조사, 체언의 혹격조사예요. 그리고 제시어, 이렇게 뭔가 딱 명사형으로 제시가 될 때 감탄사, 체언 플러스 조사, 제시어. 감탄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 조금만 더 쓰자. 놀람, 느낌, 그리고 누군가 부를 때 야, 불렀으면 뭐라고 해야 돼? 대답, 그리고 말버릇.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뭐 품사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와, 과를 제가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와, 과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때 와는 어떤 느낌이 들까? 친구 하나는 학교에 갔다. 접속조사요? 왜? 친구와 나를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죠. 앞뒤에 체언 관계로서. 그렇죠?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나가 주어로서, 주어 자리로서 여기는 그래서 뭐 주절이라고도 뭐 주어구, 명사구라고도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학교에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자리? 부사어 뭐예요? 근데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니? 나는 친구와 학교에 갔다. 같이 가는 느낌이에요. 함께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부사어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여기 학교에는요? 부사어예요. 그러면 갔다가 필요한 부사어는 누구니? 학교에가 필요한 부사어지? 이때는 필수적 부사어는 얘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요거는 굳이 빼도 말이 가능하니까. 나는 학교에 갔다. 알겠죠? 이렇게 문장이 뒤바뀌면서 문장 성분이 바뀔 수도 있는 거는요. 요 와와 과가 누구랑 비슷해서 그래요? 접속조사랑 비슷해서 그렇죠. 접속조사. 이것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문장 성분 따질 때도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가서 문장의 짜임 한번 가봅시다. 자, 문장의 짜임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문장을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쭉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 내용까지 써주셔야 돼요. 여기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다 쓸 테니까 한번 보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와야지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데, 한 번의 관계가 나오면 그걸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혼문장이 아니라 2번 이상의 관계가 나오면 견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견문장을 우리는 또 유형별로 나눌 거예요. 어떤 유형? 이어진 문장과 그리고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서술어 자리에서는요 종결어미가 쓰이면 안 돼요. 연결어미가 쓰여야 돼요. 아는 문장은 문장을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문장과 밖에 있는 문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밖에 있는 이 문장, 안에 있는 문장 얘네들은 절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잠깐만 다시 돌아와서 여기 주어 서술어 요 서술어 자리, 연결어미가 쓰이는 요 서술어 절이라고 하는 요 부분의 서술어는 품사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품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뭐 서술격조사, 이다. 요 세 개밖에 우리 서술어 자리에 못 오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 항상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 용언을 찾아준다, 가변어를 찾아준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형태가 연결어미고 전성어미로 바뀌어 있잖아, 활용되어 있잖아. 그럼 기본형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항상 기본형으로 생각할 것. 모든 걸 따질 때는 기본형으로 생각해 놓고 따져야 돼요. 서술어 자릿수를 따질 때도, 뭐 품사를 따질 때도. 자, 이어서 이어진 문장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다라는 말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사이가 서로 비등비등하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때 우리 세 가지 정도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세부 내용일 텐데 세 가지 기억나니? 나열, 나열, 또 대조, 선택. 그럼 자 여기에 들어가는 연결어미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 나열은 뭐뭐하고, 대조는 지만, 뭐뭐하지만, 선택은 뭐뭐하거나 뭐뭐하든지, 하든지 말든지 선택해. 콜라를 마시거나 주스를 마셔. 선택하는 거지. 근데 이거 영어 전치사로 바꾸면은 접속사나 전치사로 바꾸면 더 편하다고 했어요. and, but, or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여기 요 정도 독해는 가능. 요 정도 장문은 가능하잖아. 그치?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또 한 5개 정도 얘기해 봅시다. 종속이란 단어가 뭐야? 속해야 되지. 뭔가 이유나 원인이 돼야 돼. 조건, 그리고 조건, 양보, 배경. 잘했어. 그리고 의도, 목적. 요것도 우리 연결어미로 얘기해 보자. 종속적 연결어미. 이유, 원인은 because, 그거는 이제 전체 그래 because. 그래 영어로 한번 해볼까? because. 조건은 if, 양보는 although, 의도 목적은 뭐뭐 하려고 to, 배경은 ing. 근데 우리 국어의 연결어미로 얘기해 볼까?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함으로, 그치? 조건은요, 뭐뭐 한다면, 양보는요, 비록은 근데 가로칠 수 있어. 뭐뭐 일지라도. 의도 목적은 뭐뭐 하려고, 러서, 뭐뭐 하려고. 배경은요, 뭐뭐 하는데. 이런 느낌들이 들어야 됩니다. 뭐뭐 하면서 이것도 있겠지? 배경.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한다. 그것도 배경이에요.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하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들으면서라는 배경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바꿔봐. 노래를 듣는다. 의미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 자, 아는 문장 5개. 아는 문장 5개요. 절 5개로 끝나야 돼요. 알겠지? 명사절, 관형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자, 요런 친구들은 그러면 명사절은 그 안에서 무슨 성분의 역할을 한다고요?
몰라요. 누구 때문에? 조사가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전성어미 뭐가 쓰여야 된다고요? 기. 요 음기에는 서술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있어요. 서술성이 왜 있어야 되냐? 앞에 품사 누가 쓰인다고 했어? 동사형용사. 동사형용사가 쓰이는 순간 얘네들은 서술성이 있는 거잖아. 동사나 형용사가 어미 활용을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이미 서술성을 갖고 유지한 채로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야, 음료 먹기가 눈치 보이지 않니, 주혁아? 네. 응? 야, 여기서 서술성 어디에 있어? 뭐. 기, 그치? 이렇게 먹는 거잖아. 뭐라 한 거 아니야. 예문을 든 거야. 그럼 자, 요 기는 뭐예요? 명사형 전사음이 기죠. 근데 뒤에 누가 붙었어요? 그치? 가. 무슨 조사야? 그럼 요 자리는 무슨 자리? 오케이, 주어 자리. 이렇게 찾아줘야지. 순서대로. 알겠죠? 자, 관형절은요, 누가 붙어야 돼요? 는, 던. 여전히 서술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사절은요, 이게도록. 서술절은요, 몰라요. 구조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보어랑 비슷하니까 꼭 구분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보어랑 비슷하니까. 인용절은요, 라고 직접인형 그리고 간접인형 고 혹은 이라고. 그래서 인용절 나타내는 표지를 찾아준다 하는 거. 인용절은 우리 부사절에 들어가요. 아니 부사어에 들어가요.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그리고 또 요 부사절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안에 있는 아는 문장을 밖으로 쭉 빼줄 수 있다. 그럴 때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 문장의 짜임까지 쭉 했던 내용이니까 자, 뒤에 가서 우리 안 풀리는 문제 중심으로만 한번 또 풀어봅시다. 자, 문제 번호를 쭉 불러주세요. 문제 번호 하나씩만 불러보자. 순서대로. 많이 있니? 328? 앞에 뭐 있어? 328 앞에 모르는 거 없어? 328 그럼 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나 보네. 모르는 게. 328 앞에 없어? 뭐 한번 보고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328번. 자, 여기서 요 사관학교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런 문제들은 까다로워요. 그거 인지하시고. 자, 안 푸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풀어봐. 빨리 갖고 와.
자, 한번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1번 선택지. 간접 인용절이 안겨 있다. 이거는 그냥 너무 쉽지? 기억에는 간접 인용절이 안겨 있다. 어디에서? 고. 그치, 여기서. 고. 간접 인용절 찾아주면 돼요. 아까 라고 고 찾아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어디부터가 인용절일까? 그치, 파란 대문이 하겠다. 고 발표했다. 여기가 인용절이겠네. 네. 이해됐죠? 그러면 5번도 한번 보자. 기억의 주어는 시청에서 맞아? 시청에서 발표했다. 그럼 시청이 발표했다 말 돼? 안 돼요? 되지? 그러면 이거는 주어 맞네요. 오케이. 자, 기억에 관련된 거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문장을 분석하면 홈문장의 개수가 가장 적은지 많은지도 따져줘야 되니까 한번 보자. 시청이 발표했다. 파란 대문이 인상적이다. 건물이 오래되다.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다. 문장 엄청 많이 꼬여있지? 와. 이거 파악 안 됐니? 했니? 이 정도 했지? 네. 자, 우리가 항상 이어진 문장 안에 아는 문장 안에 아는 문장 안에 아는 문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니은 한번 봅시다. 관형사절에 생략된 주어는 문제가이다. 관형사절부터 찾아줘야 되겠네. 관형사절 어디 있어요? 관형사절.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였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봐봐.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냐가 중요하다지. 네. 그럼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 그치, 우리가 언제 돌아오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언제 돌아오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구니? 일단 요 마지막 요 니은의 주어. 그에게는 문제이다. 그에게는 요거 주어인가?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요건 또 뭐야? 이게 주어다. 왜? 이게 중요하다라는 문장도 되지만요. 다시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문제다라고 연결될 수도 있니 없니? 있지. 그러면은 이게 문제다,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벌써 겹이 뭔가 이렇게 합쳐진 문제지, 문장이지. 보여? 아니야?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언제 돌아오느냐가 문제다.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우리가 언제 돌아오느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 문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두 문장이 여기에 동시에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략된 거 맞죠? 우리가 언제 돌아오냐가 문제이다. 우리가 언제 돌아오냐가 문제이다. 그래서 그러면 문냐는 주어가 문제. 자, 그러면 요 문장은 자 봐봐. 우리가 언제 돌아오냐가 문제이다. 요게 한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문제가 중요하다. 요렇게도 문장이 쓰이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그 중요한만 관형사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면 관형사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도 보이는 거지. 관형사절로 속에 우리가부터 중요하지였잖아요. 요 문장도 우리가 우리가 언제 돌아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도 묶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문장이 되게 이게 겹쳐져 있는 문장들이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항상 나눠보라고요? 서술어는 동사형용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동사형용사 기준에서 여기서 찾아보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읽어줘야 되지, 기본형으로. 그러니까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의 품사, 하나의 단어이지만 얘가 절을 이룰 수 있니 없니? 요 안에서는. 왜? 앞에 있는 얘 문제랑 연결되면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애랑 연결되면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어렵다. 뭐 이렇게 어렵냐. 그리고 넓게 보면 또 어떻게 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복문이 많이 쓰여 있네요.
근데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도 하나의 절.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라는 의문형의 문제지. 이것도 절이지. 이건 그냥 문장 자체가 절로 들어. 문장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쓰인 거지. 그것이 중요해. 이것도 사실 인용이에요. 인용. 디귿도 한번 분석해 볼까? 자, 디귿은 뭐뭐 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절? 무슨 절이래? 네? 어떻게 이어진 문장? 뭐야? 종속적으로. 조건, 그치, 조건. 종속적으로. 그럼 그가 답을 찾지 못하다. 한 문장이지? 뒤에. 우리가 그에게 답을 주겠다. 라는 문장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호문장에게 쓰는 얘가 가장 적죠. 두 개니까. 그럼 니은이 틀렸네. 그에게는 주어가 아닙니다. 5번. 오케이. 그러면 니은의 홈문장은 몇 개로 볼 수 있어요? 니은의 홈문장은 따져보자.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냐 하나,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 둘, 세 개는 문제가 중요하다 셋. 요 정도가 홈문장이지 않을까? 세 개? 요 그에게는 할 때 요 는은 주격조사로 쓰인 게 아니죠? 네. 보조사로 쓰인 거죠? 누구 뒤에? 격조사 뒤에. 격조사 뒤에 보조사로서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집약시키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부사 요건 부사어 자리죠.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 또 뭐가 있을까? 없니? 그러면은 몇 문제만 우리 풀어보자 같이. 그 음. 326번에 1번에요. 요 1번을 맞는 답으로 붙이면 기억의 크다가 아니라 기억의 눈이 크다라고 바꿔야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적절하게 고른 것은 그러면은 자, 이 크다와 니은에 알고 있었다는 전체 문장이 서술의 역할을 한다. 그쵸. 요 크다는 어떻게 해야 전체 문장이 서술어를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눈이 크다라고 해서 무슨 절? 서술절이니까. 서술절은 구조가 어떻다고? 눈이 크다, 지훈이가 어떠하다. 이렇게 만나는 구조. 됐니? 또 다른 거 없어? 네. 자, 이렇게 한 페이지 넘기시면 문법 요소 기출 문제라고 해서 모아진 거에다가 여기다가 일단 다 쓰고 시작합시다. 우리 여기서 문법 요소가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연결돼 갖고 뭐 개념서 읽고 밑줄 치기 전보다 개념의 틀 체계부터 형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상세 내용은 들어갈 거고, 상세 내용 들어간 것까지는 일단 우리 광동이랑 경민이랑 의여고는 거기까지 할 거고, 의고는 높임 표현까지 정도로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법 요소 파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문법 범주라고 하나 요소라고 하나 모르겠네. 뭐라고 하니? 문법 요소. 요소라고 했니? 범주라고 했니? 요소라고 하시던가요? 요소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문장의 법칙성을 나타내주는 요소들을 공부하겠대. 문장의 법칙성이 문법이잖아. 요소 하나의 요소들을 본다. 이 요소의 소자가 형태소예요. 네, 이거 방금 받은 프린트에 그 첫 번째 페이지. 저번에 우리가 나눠줬던 그 개념 부분은 나중에 줄칠 거야. 그러니까 큰 틀부터 잡고 들어가자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요소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는 결국 형태소를 배우는 건데, 우리 형태소 잠깐만 떠올려주면, 자,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주는 형태소, 무슨 형태소? 야, 얘라, 이 진짜.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범위 아니라고. 의고는 시험범위야. 형식 형태소지? 혹은 문법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그치? 네. 자, 그럼 형식 형태수에 들어가는 거 누구 있니? 조사, 접사, 접사. 어미. 어? 이 아니지. 자, 어간은 어디 들어가야 돼? 어간. 의존. 실질 형태. 야, 안 되겠다. 야, 분석하자. 자, 형식 형태소와 대비되는 거. 실질 형태소. 그럼 실질 형태소에는 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명사, 뭐 대명사, 부사, 관형사, 나머지 다 들어가면 되겠지. 품사 중에서. 그치? 등등등. 그럼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말고 다른 형태소 뭐라고 불러? 의존. 의존 형태소와 그쵸. 자립 형태소. 그러면 자, 의존 형태소는 누구 들어가요? 의존 혼자 못 써요. 조사 혼자 못 쓰이니? 네. 그러네. 접사는? 네. 접사는? 혼자 못 쓰이지. 접사는 누구 뒤에 꼭 붙어야 돼? 분사. 채연. 분사. 자리. 아 접사. 접사는 누구 뒤에 붙어서 어근. 은. 그럼 잠깐만. 어근은 의존 형태소야, 자립 형태소야? 몰라. 이거는 다른 개념이야. 왜? 어근은 의존일 수도 있고 자립일 수도 있어. 왜? 어근 자체는요, 실질의 의미가 있으니까. 단어의 뿌리가 되는 거니까 사실 여기는 어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근이 자립일 수가 있어. 자립일 수도 있지. 왜? 봄. 자립되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어간도 어근에 들어가지? 그럼 그 친구들은 어간과 어미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되잖아. 의존적으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조사, 접사, 어미 그리고 의존 형태소에만 어간이 하나 더 들어간다라는 거. 요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형태소에서 어렵진 않지.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 합성어와 파생어를 만들잖아. 그러면 자, 요거까지는 우리 해보자. 자, 파생어를 만든대요. 파생어는 뭐와 뭐와의 결합? 접사. 어근과 접사의 결합.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이제 문법 요소 파트에서 아주 메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메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이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모여갖고 누구 모여? 조사, 접사, 어미. 조사, 접사, 어미 다 모여갖고 그냥 여기서 아주 어지럽게만.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용언의 구조. 자, 그려 얼른. 자, 용언의 구조를 왜 그리라고 할까 이해하시면은 그 이해가 맞습니다. 너무 많이 그렸지? 앞으로도 계속 그려야 돼. 자, 용언의 구조를 그리라는 이유는요. 아까 용언은 이 용자가 활용된다라는 얘기죠. 자, 활용이라는 말을 조금만 더 우리 문법 그 정의로 한번 해봅시다. 활용이란 무엇이다? 어떻게 얘기할래? 활용이란 무엇이다? 활용이란 무엇이다? 정의 한번 해봐. 활용이란 용도에 맞게 가난한 활용이란 무엇이다? 아까 뭐가 변한다고 했어? 어미를 변화시켜. 뭘 나타내 주는 걸까? 문법적 의미.
활용은 어미를 변화시켜 문법적 의미를 표현시킨다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럼 결국 활용되는 부분인 어미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 문법 요소 파트에서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어미 분석 안 되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어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사어미 구분해내고, 명사형 전사어미, 부사형 전사어미, 관사형 전사어미를 찾아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문법 요소 파트에 한데 모여서 어울려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문법 요소 파트를 쭉 적을 거예요. 문법 요소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요, 종결 표현이에요. 종결 표현. 자, 그럼 종결 표현은 어떤 어미가 쓰여야 될까? 우리 종결 자리, 종결해주는 자리에서는 서술어 자리지? 그럼 이건 서술어 자리겠네? 그럼 서술어 자리에서 종결 표현이 마무리가 되면 어떤 어미가 쓰여요? 종결 어미 쓰이겠네. 자, 2번. 높임 표현. 상대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혹은 문장에서 높여줘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선어말 어미에서 높여줄 수 있어? 선어말 어미 누구? 그렇지, 이런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 시는 높임 표현할 때 쓰이는 우리 문법 요소죠. 그리고 또 특수어휘도 있지. 어휘 자체를 바꿔주기도 하고요. 하나 더 있네. 어떤 자리에서? 조사 자리에서. 그래, 조사 자리는 그러면은 봐봐. 형식 형태에서 문법 형태에서 맞지? 그래, 그 조사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고,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는 대화 상대를 높여주는 거지. 어느 자리에서 높여주면 되니? 대화 상지 끝에만 높여주면요 높임이 되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높여줘? 종결어미 자리. 그치? 종결어미 자리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시간 표현입니다. 여기가 조금 벌어져야 되는데 3번이 여기서 시간 표현이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 그렇지, 선어말 어미에서 일어나겠지. at, get, 리라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 시간 표현 하나 더 있다. 시간 표현이 일어나는 부분. 그렇지, 관형사형 전성어미에서 시간 표현이 같이 일어나요. 던, 은는, 을던. 던, 내가 먹던 언제를 표현해줬어? 과거, 내가 먹을, 거기서 일어나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어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거기서 핵심 포인트를 찾아주는 거. 자, 네 번째는 뭐 다섯 번째랑 같이 쓰일 수도 있는데 요걸 합쳐서 쓰기도 하는데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일단 오늘 요 피동 사동은 의고는 안 하고 먼저 퇴장하실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럼 피동 표현을 만들어주는 거, 사동 표현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 1학년 때 기준으로 뭘 붙여주면 피동이 된다고 했어? 뭐뭐하게 되다. 또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개하다는 피동 아니야. 내가 뭐뭐하게 하는 거는 시키는 거야. 시키는 게 무슨 표현이지? 사동. 이게 사자가 부려먹다 사자야. 시키다 사자. 피동은 뭐예요? 당하는 거지? 그럼 뭘 붙여주면 우리가 피동이 된다고 했니? 1학년 때 기억 빨리 되살려봐. 정확하게 2일이기, 우구추, 2일이기. 맞아?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사동이 2일이기, 우구추, 피동이 2일이기예요. 그러면 자,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문법 요소에서 아까 형식 형태소에서 그렇지, 접사였잖아. 2일이기 다 접사라고 얘기했잖아. 2일이기, 우구추도 다 접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뭐하게 되다, 뭐뭐하게 되다. 종속적, 보조적 연결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파생적 피동을, 통사적 피동을 만드는 거잖아요. 뭐뭐아어지다 이런 식으로. 자, 여섯 번째는 부정 표현이 쓰여요. 근데 얘만 이제 그 형식 형태소가 아니에요. 얘는 부정부사. 부정부사. 품사에서 부정부사 있었죠? 안, 못. 그리고 어휘에서 말다 이런 정도고. 그리고 7번이 아까 인용 표현, 인용절.
그래서 인용 표현은 뭐 딱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인용절에서 다루기 때문에 요거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인용 표현에서는 우리가 뭘 보고 얘가 인용됐다 아니라고 본 거야? 라고, 고, 혹은 뭐 이렇게 어미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본 거잖아. 다 문법적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런 표현들이 쓰였구나 라고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앞부분, 요 높임 표현까지는 한 번에 좀 달려봅시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개념서 한번 볼게요.